네,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 흐름과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몬테카를로 베이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베이직 정리 다들 복습 스터디에서 잘 복습하고 오셨을 텐데요. 여기에 시작해서 몬테카를로가 발안된 거기 때문에 여기 베이직 정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몬테카를로의 아주 기본적인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지 그리고 PPC 등 다양한 주제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지안 노멀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리고 서머리 한 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파트는 정말 짧고 여러분 리캡에 거의 가까우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몬테카를로 베이직입니다. 베이지 정리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얻은 믿음, 빌리프를 업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래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곱해서 사원 분포, 포스테리어의 값을 얻어낸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지식은 바로 사후 분포입니다. 사후 분포는 앞으로 저희가 베이지 정리에서 이용할 모든 추정과 추론에 사용이 되는데요. 세타의 평균, 그리고 세타가 특정 범위에 있을 확률, 세타 확률 함수의 기대값과 같이 거의 모든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의 재료가 됩니다. 그럼 저희 간단하게 리캡하고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출산율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어떤 추정식을 써야 할까요? 네, 여러분의 고요한 반응을 저희가 모두 기대하고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2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식에서 조금만 변형을 가하면 돼요. 여러분 모두 뇌를 쓰고 계시죠? 아시겠나요? 아, 너무 쉬운 문제라서 다들 답변을 하지 않아 주시는 줄 알고 제가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와, 역시 간사님. 간사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의 발표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베이지 정리를 활용하고 싶다면 기본 포스테리어 분포를 알아야 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뒤에 적분식을 활용하겠죠.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원래 포스테리어 분포를 알아야 이 식에 대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조금 더 자세히 정리에 대한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부터 볼게요. 먼저 좌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좌항에는 포스테리어 분포가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후 분포가 있는데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훌륭한 복습 스터디의 바탕으로 바로 아시겠지만 라이클리우드와 프라이어의 곱에 모든 세타를 관측했다고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py의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py의 값은 다음에 적분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세타를 다 관측하고 y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세타를 추정하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임의로 정한 프라이어와 라이크리우드 펑션을 곱해서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적분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적분식의 결과가 상수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상수로 왜 나올까요? 이 식을 보면 조인트 PDF가 되죠. 어, 이 조건부 분포와 피세타를 곱했을 때 나오는 조인트 PDF는 세타만 변수로 가지는 식입니다. 이 식은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위아래에 보통 상수식이나 변수가 들어가겠죠? 그거는 고정된 값을 가진 변수일 거고요. 이런 상수가 들어가게 되면서 오로지 y에 대한 식이 되는데 y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관측된 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 예를 들면 여기
여자분들의 키 평균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160, 150, 170 뭐 이렇게 있겠죠? 이걸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상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보통 비례식에서는 상수를 제외하죠. 상수를 제외하고 나서 위와 같은 비례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이 최종식을 다시 봅시다. 이 최종식을 봅시다. 어머, 아직 안 봤네요. 음? 제가 보기엔 수정된 본이 안 들어간 것 같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순서로 헷갈렸습니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 최종식을 보게 되면 분모에 결국 저희가 아까 본 것과 같이 TY에 대한 식이 적분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적분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이제부터 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미적부터 올라올 때부터 적분이 쉬운 함수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저희가 학부생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로 가면 갈수록 이 적분식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적분식에 만약에 다항함수, 삼각함수처럼 적분이 딱 떨어지는 아주 특이한 몇 안 되는 함수식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함수식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함수식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을 법한 분포들 중에 계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포를 가져왔는데요. 라이클리후드를 포화송으로 잡고 프라이어를 로그 노말로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 포스테리어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상수는 제외한 형태로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아까 저희가 본 이 적분식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모두가 아셨겠지만 이 적분식을 풀 수 있는 클로즈 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저희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프라이어를 좀 더 알기 쉽게 설정하면 되겠죠. 주로 쓰는 방법은 포스테리어의 계산이 도움이 되는 프라이어를 설정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임프로퍼 프라이어, 넌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가 있습니다. 하단의 두 개는 저번 시간에도 살짝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했고 저희가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라서 저번에 다룬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는 PDF를 바이노미얼, 프라이어를 베타로 두고 포스테리어를 베타로 죄송합니다. 동행하느라 네, 컨주게이트 임프로퍼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가 있고요. 위와 같이 한다고 했을 때 포스테리어가 무엇일까요? 와, 역시 학술부장님. 학술부장님의 은혜 덕분에 또 한 번 발표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맞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정의 자체가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프라이어다 보니까 베타 분포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프라이어 가정은 통계학에서 굉장히 센 가정입니다. 통계학이 아무리 가정의 학문이라지만 뭐 프라이어를 저희가 임의로 설정해서 계산하기 쉽게 만든다는 것부터가 사실 베이지안들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베이지안이 많이 없었던 이유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몬테카를로 메소드 덕분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포스테리어의 분포를 위와 같이 평균을 통해서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몬테카를로 메소드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적분은 평균이니까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똑똑하신 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적분을 평균과 같이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네 하실 수 있겠지만 전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더 여러분의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후 분포 T세타 바 Y에서 아래와 같은 표본들을 IID하게 그리고 랜덤 샘플링 할 수 있다면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적분식과 평균을 내는 식이 같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리캡한 내용과 관련 있습니다.
네, 바로 배수의 법칙 덕분인데요. 어떤 확률 분포에서 샘플을 뽑아 평균을 내면 이 평균을 낼 수 있는 샘플의 수가 점점 올라갈수록 평균이 평균, 진짜 분포의 평균과 가까워진다는 식이죠. 때문에 랜덤 샘플링 가능한 P세타 바 Y가 있고, G세타, 저희는 세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세타의 평균만 존재한다면 몬테카를로가 가능합니다. 이 세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후분포 P세타 바 Y에서 뽑아진 분포들이고, 이 분포들을 통해서 적분식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적분식을 돌아와서 다시 직관적으로 의미를 이해해 보면 G세타를 P세타 바 Y 분포 아래서 평균 내라 라는 뜻인데요. 즉 G세타, 이건 세타죠. 저희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세타를 여러 개 뽑아서 그 값들을 평균 내면 이 적분값과 같은 값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자는 가중평균으로 이걸 이해하기도 하던데 저희는 일단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의 출산율이 더 높은가라는 문제가 저희 교재에 실려 있어요. 이때 세타 1과 세타 2는 감마에서 뽑은 어, 통계량들의 모수고요. 이때 몬테카를로가 없다면 위와 같은 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감마 분포를 풀기 위해서 이 적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적분식의 문제는 모수가 두 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적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감마 분포에 대해서. 그래서 고안하게 된 몬테카를로 방법을 설명드리면 세타 1을 감마 알파 1, 베타 1 분포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감마 분포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세타 1을 뽑고 세타 2를 감마 알파 2, 베타 2에서 뽑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후 분포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은 값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걸 S번 반복한 뒤에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 계산은 평균 계산과 같은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식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진짜 실생활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학력 없음 그룹에서 랜덤으로 출산율을 하나 뽑고 학력 입슨 그룹에서 랜덤으로 출산율을 하나 뽑은 뒤에 어느 그룹이 더 큰지 비교해 볼 건데요. 1000번 뽑았고 7200번 학력 없음 그룹이 더 크다면 나오는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와 그 값은 얼마일까요? 저 한 분만 지목해도 되나요? 준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방금까지의 발표도 네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추정하고 싶은 모수, 세타 1과 세타 2를 포함해서 어떤 모수인지, 그리고 그 모수를 저희가 추정한 최종값이 얼마인지, 네? 아, 감사합니다, 준상님. 스킵하길 원하시나요? 그럼 다음 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하님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준상님께서 이렇게 넘기신 걸 훌륭하게 받아주신 준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는 주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때의 확률이고 이는 만 분의 7200 다시 말해서 0.72로 추정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준상님을 제외한 모두가 잘 이해하셨다고 이해하고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해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베이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받은 게 몬테카를로랑 결국은 노말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적분이 워낙 복잡하니까 베이지룰의 분모가 이제 항상 적분이잖아요.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는 게 항상 적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평균뿐만이 아니라 진짜 외도라는가 이런 걸 구하게 되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개꿀 빨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노말 모델은 뭐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학술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나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써보는 단계입니다. 이제 학술부장이 그때는 원 파라미터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노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평균도 있지만 분산도 있잖아요.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발표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좀 마음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리캡을 할 건데 결국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베이즈에 관련된 거잖아요. 베이즈는 결국은 이제 사전 분포가 필요하죠. 그리고 샘플링 모델 혹은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데 PY 기분 세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본 데이터 Y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사후 분포 P 세타 기분 Y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클로즈드 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뭐를 클로즈드 폼 프로블럼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애널리틱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말해도 이제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나 뭐 학부에서 많이 배웠던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분했을 때 저희가 아는 함수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로그 x분의 1을 적분해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저희가 클로즈 폼 솔루션을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면은 로그 x분의 1이 아니라 뭐 사인 x분의 1이라고 할게요. 사인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적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는 함수 형태를 나타낼 수 없는 거를 이제 클로즈 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이 디멘션 프로블럼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술부장이 했던 거는 파라미터가 하나였기 때문에 적분이 사실은 변수가 하나였어요. 근데 앞으로 보시게 될 적분들은 이제 변수가 두 개, 뭐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n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적분이 고차원 적분이 돼요. 이건 사람이 계산하기 혹은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할 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 이제 이걸 쓰기 전에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사전 분포랑 이제 사후 분포가 같은 분포에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베이지 룰에서 분모가 상수였잖아요. 결국은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분포랑 사후 분포, 그러니까 사전 분포와 라이클리후드를 곱한 게 비례하는데 저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같은 클래스 P 세타랑 P 세타 기분 Y가 같은 프라이어에 들어가게 같은 클래스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은 참 계산이 편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이제 P 세타가 예를 들어서 베타 분포에 있고 그리고 P Y 기분 세타가 어 바이노멀 분포에 있으면은 저희가 잘 쿵짝쿵짝 하면은 이제 베타 분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같은 베타 분포에 있으니까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윤주가 발표했을 때 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 건데요. 이제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MC 어프록시메이션은 결국은 이제 랜덤 세플링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후 분포를 저희가 디파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사후 분포를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 얻어진 분포를 통해서 저희가 모수의 샘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닛한 개수를 샘플링을 해요. 여기서 특별히 이제 S계라고 적어놨는데 밑에 이제 식을 보시면은 세타 1은 이제 Y1부터 YN까지의 데이터가 기분되어 있을 때 P 세타 기분 Y에서 하나를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게 세타 1이고요.
이런 식으로 S번을 반복해서 세타 1부터 세타 S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세타 1부터 세타 S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뽑은 거죠. 그래서 S개의 샘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LLN이나 CLT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근사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이제 임의의 함수를 갖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윤주가 했던 것 중에서 이 이제 G 세타 기분 Y라는 걸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G 세타 기분 Y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세타가 그냥 세타 기분 Y가 아니라 세타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넣었어요. 임의의 함수를 이제 넣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그옷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이제 세타를 주는 것보다 이렇게 로그를 씌워서 하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사용했을 때는 적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이렇게 세타 1부터 세타 S까지 랜덤 샘플링을 했다면은 거기다가 각각 G라는 arbitrary 펑션을 매겨서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모수를 구했을 때 그 모수를 통해서 평균을 근사시키거나 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 모수를 통해서 저희가 관심 있는 랜덤 베리어블을 뽑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예시가 있는데 예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론을 설명해 드리면은 세타 1을 뽑았어요. 세타 이렇게 S까지 S개의 세타를 뽑은 거죠. 그랬을 때 그 세타가 기분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관심 있는 랜덤 변수 y 틸다에서 샘플을 뽑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개의 모수에 대해서 한 개의 샘플을 뽑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보통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짝을 맞추긴 하는데 이제 굳이 짝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근데 짝을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타 1이 기분되어 있을 때 저희가 관심 있는 랜덤 변수 y 틸다에서 샘플 하나를 뽑고 이런 식으로 세타 s까지 가서 y 틸다 s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y 틸다 1부터 y 틸다 s까지 또 s개의 관심 있는 랜덤 변수를 저희가 샘플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하면은 예시를 들어왔는데 동빈이가 학술부장이죠. 헬스장을 가자고 200번 문자를 보냈어요. 그중에서 38명이 읽었습니다. 자, 200번 문자를 보냈는데 38명이 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가요? P Y 기분 세타가 이제 Y라는 것은 문자를 보내 200번 문자를 보낸 거죠. 그리고 세타라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읽었냐 그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모수죠. 그러면 저희가 확률을 지금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럴 때는 보통 유니폼 문법을 많이 씁니다. 이 유니폼 문법일 때는 이제 수통 원을 들으셨다면은 유니폼 문법은 베타 1,1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하면은 얘가 베타 분포고 그리고 세타 기분 y가 바이너멀 분포라면은 세타 기분 y가 베타 분포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였어요. 이게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공식 책에 있는 공식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읽는 확률이 세타고 보내는 행위 200번이 y라고 했을 때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100번 더 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100번 더 보내는 거를 y 틸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MC를 쓰면은 이제 오른쪽 코딩이거든요. 한번 보면은 S가 아까 샘플을 뽑는 개수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5,000번의 모수를 뽑은 거예요. 5,000번의 모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5,000번의 모수 각각의 모수에서 그 관심 있는 100번 보내는 걸 한 번씩 또 뽑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매기면은 저희가 관심 있는 이 y 기분 y 틸다 기분 y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제 18.9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18.9통을 이제 18.9번의 문자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사분포를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했잖아요. 이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베타 분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베타 분포의 평균을 구하는 식을 사용하면은 예, 손쉽게 이제 18.9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결국은 18.99, 얘도 18.9니까 근사가 잘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컨주게이트 프라를 이용했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했던 거지 실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트 프라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계산은 아마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PPC라는 걸 다룰 건데 요거는 이제 그다지 전 중요하다 생각은 안 했는데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 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베이지 모델이 얼마나 이제 실제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 모델을 잘 표현하는가 이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Y를 관측했어요. 그 데이터인 거예요. 거기서 세타를 해서 세타의 S번만큼 모수를 뽑았잖아요. 랜덤 샘플링을.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 제가 짝표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타 1을 뽑았을 때 거기서 Y 틸다 1 하나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n개의 Y 틸다를 그 모수에서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이제 지표가 궁금한 건데 이 t라는 지표거든요. 이 t가 뭐냐면은 이게 평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분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극대점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개수,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y1s부터 y 틸다 1s부터 y 틸다 ns 요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로 y 그러니까 라지 y 틸다 s라고 그냥 퉁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의 t라는 지표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관측해서 얻었던 t 값 그리고 이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해서 얻은 이제 T1부터 TS의 값 요거를 각각 비교해 주는 겁니다. 비교해서 참이면은 저게 1이 더해지는 거죠. 참이 아니면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요 PB가 이게 이제 P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0.05에서 0.95 사이에 들어가냐. 사실은 이제 0.05에서 0.95는 이제 경험적인 거고요. 이게 뭐 이론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보통 이 PB를 이제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제 0.05에서 0.95 사이로 하더라 이런 경험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지 모델이 이제 얼마나 실제 모델을 잘 반영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게 그 분자도 복잡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분모도 복잡한 건 맞는데 적분 계산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주게이트 프레를 이용해서 당연히 사분포를 깔끔하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산을 이용해서 사분포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MC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적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모를 잘 구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디 있죠? 네. 이제 Y1부터 YN의 데이터가 기본되어 있을 때 이제 세타 1을 샘플링하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몰라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애초에 이 시작이 뭐냐면은 define posterior distribution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하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는 이제 아마 뒤에서 뭐 MCMC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좀 더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거로는 이제 먼저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뭐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 따라서든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간사님이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준환이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쨌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사후 분포를 정의해서 샘플을 뽑는다고 했는데 사후 분포를 애초에 뭐가 나올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발표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몬테카를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쉬고 노말 모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SC 34기 고용통역학과 23학번 이준혁이고요. 오늘은 이제 베이지안 정규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추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발표는 6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 정규 모형이 기존에 저희가 다뤘던 원 파라미터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이제 정규 분포에는 아시다시피 평균과 분산이라는 모수가 있는데 분산이 알려진 경우와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지안 추정량의 편향과 분산, MSE를 설명해 드리고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가정을 비정규 데이터에 적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주의할 점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장들은 하나의 모습만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르누이 모형의 경우 성공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포화성 분포의 경우에는 발생률, 이 평균 람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정규 모형을 이제 논할 건데 모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사후 분포가 이렇게 그 스칼라 함수가 아닙니다. 이제 조인트 포스터리어 즉 결합 사후 분포를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 사후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T라는 모수가 있으면 사후 분포는 이렇게 1차원에서 단순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론도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 즉 모수가 두 개, 모수 공간이 따라서 2차원이 됩니다. 한 축은 평균 세타가 될 것이고 다른 한 축은 분산 시그마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사후 분포가. 이제 저희는 이 봉우리뿐만 아니라 이 봉우리의 방향,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시그마 제곱과 뭐 세타의 뭐 상관성 같은 거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리캡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사전분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도죠. 라이클리우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사후분포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모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기존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 파라미터 모델과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규 모형을 가정했을 때 베이지안 추론을 어떻게 할 건지 볼 것인데요. 이제 두 모수를 한꺼번에 다루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분산을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제 두 모수를 한꺼번에 다루기가 쉽지 않으니까 얘를 고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세타 하나만 추정하면 되는 원 파라미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단순화되죠. 이러한 어, 저희가 이러한 분포를 가정했을 때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보겠습니다. 라이클리후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관계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례한다는 거니까 얘는 상수니까 얘 정도만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러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exponential quadratic form인 건데요. 만약에 이 관계식이 성립하려면 성립 성립하면서 이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를 같은 패밀리, 같은 족에 이제 속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규 분포가 제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세타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그마 제곱은 알고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모형을 세웠습니다. 쭉 전개를 하면은 이제 네, 정규 PDF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노테이션은 뮤 n은 사후 평균입니다. 타우 n 제곱은 사후 분산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사후 분산은 사전 분산의 역수 그리고 표본 분산이죠. 데이터 분산의 역수를 더한 다음에 또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네. 수학에는 여러 가지 평균이 있는데요. 산술 평균이 있고 조합 평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또 조합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조합 평균 꼴입니다. 역수를 취하고 더해서 또 역수를 취한 꼴이 조합 평균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후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후 평균의 가중치는 또 분산의 역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분산의 역수가 의미하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정의된 게 있습니다. 분산의 역수는 정밀도라고 합니다. 정밀도란 직관적인 의미는 확실한 정도입니다. 이 정밀도가 높다는 것은 분산이 작다는 거겠죠?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희가 아, 이 데이터가 좀 흐릿한가, 안개처럼 흐릿한가, 레이저처럼 선명한가, 그걸 구분해 주는 것이 이제 정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밀도가 높다면 어떤 관측치가 있을 때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모수와 거리가 작겠죠. 차이가 적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밀도는 확실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확장해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부를까? 얘네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샘플링 정밀도입니다. 이거는 직관적인 의미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분산이 적으면 이제 데이터를 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 이거 사전 정밀도의 경우 사전 확신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후 정밀도는 이제 업데이트된 나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밀도에 대해 이제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사후 평균이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좀 아주 예뻐요. 왜냐하면은 정밀도를 가중치로 한 가중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사전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전 평균이 뮤 제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관측하고 데이터 평균을 얻었습니다. 이들을 정밀도라는 단위로 바꿔주는 겁니다. 통일을 해준 거예요. 둘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둘이 이제 가중을 해준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 크기가 크고 데이터의 정확한 정도가 네, 시그마 제곱이 크다는 거니까 시그마 제곱은 작다는 거겠죠? n이 크고 시그마 제곱이 작다면 사후 평균은 표본 평균에 수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데이터에 자신이 있다는 건 데이터를 더 신뢰한다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조금 더 비율을 섞을까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래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사전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면 네. 사전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져가면 사후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노말이고요. 그리고 사전 평균, 아니 사후 평균, 사후 분산이 이것과 같았습니다. 아까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분산이 더 편한데 왜 굳이 역수를 취한 거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할까? 여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요. 정밀도 사이에는 가법성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저희가 분산 단위로 생각을 한다면 사후 분산은 이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죠. 분산을 더해서 분- 데이터 분산과 사전 분산을 더한 것은 사후 분산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수를 취해 볼게요. 역수를 취해주면 사전에 있었던 정밀도에다가 데이터 정밀도를 더한 것은 사후 정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정밀도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둘이 더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저희는 정밀도를 단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밀도를
감마 분포로 모델링을 하면 계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따라서 네, 저희가 정밀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결국 사전 평균과 사전 분산을 정리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둘이 정밀도는 둘이 더하기만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고 사전 평균은 이제 사전 사후 평균은 사전 평균과 데이터 평균의 가중 평균이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네, 사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전 평균의 분산이 타우 제로 제곱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크다면 저희가 좀 자신이 없는 거겠죠. 사전 평균은 이럴 것 같은데 좀 변동이 심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전 평균의 파워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네. 결국에는 이 가중합이라는 것은 제가 뮤제로를 얼마나 자신이 있고 데이터에는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그것들을 가중치로 해서 더한 가중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사후분포를 방금 구했습니다. 베이지안 추론을 통해 사후분포를 구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관측치를 예측하는 일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관측치를 예측할 때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뒤따릅니다. 저희가 새로운 관측치를 y 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y 틸다에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수반됩니다. 하나는 모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저희가 세타를 잘 알고 있는지 평균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y 틸다가 아무래도 개별 관측치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개별 오차가 있습니다. 엡실론 틸다만큼 개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틸다를 저희는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건데요. 어떤 사실 y 틸다는 어떤 세타라는 평균을 갖는데 노이즈가 낀 겁니다. 엡실론 틸다라는. 그래서 탄생한 게 y 틸다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관점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엡실론 틸다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로 한번 모델링을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계산을 해보면은 우선은 저희가 y 틸다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왜 y 틸다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타 세타와 에실론 틸다 둘 다 정규 분포지만 둘이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측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적인 에러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둘이 더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의 가법성에 의해서 y 틸다도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사후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y 틸다 일단 네,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저희가 아까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여전히 엡실론 틸다 제곱과 독립이죠. 따라서 둘이 더하면 정규 분포입니다. 이것이 사후 분포도 정규 분포로 남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직관은
사후 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후 분산이었죠.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얘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살펴봤던 얘인데요. 데이터를 많이 저희가 모아요. 데이터를 엄청 많이 모으면은 세타에 대해 저희가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따라서 얘는 줄일 수 있습니다. n을 키우면은 사후 분산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제거 n이 증가해도 시그마 제곱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측정 노이즈 같은 거죠. 실험 장비나 뭐 자연 현상 때문에 항상 수반되는 오차임인 겁니다. 따라서 예측 오차는 0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커져도요.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희가 그동안 분산은 평균이랑 분산을 둘 다 고려하는 건 좀 힘드니까 분산은 제가 알고 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분산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타도 모르고 시그마 제곱도 모릅니다. 어,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바로 체인 룰을 이용할 겁니다. 둘이 둘 다 고려를 하긴 할 건데 하나씩 생각하자는 것이 이것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먼저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생각하는 거죠. 2단계 전략입니다. 이제 이것은 깁스 샘플러라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을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관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저희가 평균이 이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데이터를 하나 더 관측하니까 평균이 이제 여기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근데 사후 평균이 여기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분산도 커집니다. 즉 이제 사후 평균과 표본 평균 차이가 클수록 시그마 제곱도 커집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사후 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둘이 이- 어, 평균과 시그마 제곱이 이러한 관계가 있으니까 둘이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둘이 독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세타의 위치가 만약에 모호해요. 그러면 당연히 관측치와 관측치 간의 거리도 불분명할 거고 그러면 분산 추정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저희가 분산을 모르면 분산이 너무 커요. 그럼 표본 평균 하나만으로는 세타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사후 분포를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우선은 세타를 고정시킴으로써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그마 제곱 고정하고 잘라보겠습니다. 아, 세트, 어, 네, 시그마 제곱 고정하고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시그마 제곱을 저희가 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아니, 네. 시그마 제곱을 저희가 안다고 가정했을 때 변동폭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가 세타의 변동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평균을 고정하고 세타 제곱 변동을 측정하면 너무 커요. 막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타는 비교적 뾰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그마 제곱을 고정하는 거예요. 변동폭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세타 제곱은 따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가겠습니다. 저희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균도 모르고요. 분산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다 몰라가지고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가상 표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이제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가상 표본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사전 평균과 사전 분산 얘네 대체 어떻게 설정한 건데? 가상 표본으로 이들을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원래는 없는 표본이지만 있다고 치는 거죠. 아파 제로는 사전 평균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한 가상 표본의 수입니다. 크기입니다. 그리고 누 제로는 사전 분산을 추론하기 위해 썼다고 가정을 하는 가상 표본의 수입니다. 이 가상 표본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의 신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전 평균에 자신감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크기를 좀 키울 수 있겠죠. 나는 너랑 싸워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10만 명 정도랑 상 너랑 비슷한 상대를 이제 싸워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싸움에 제가 자신이 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아파 제로가 1이다. 그러면 너랑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밖에 안 싸워봤다. 그래서 난 너에 대해 잘 몰라. 네. 혹시 비유가 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저희의 신념의 정도를 표본 크기로 표현한 겁니다. 아파 제로와 누 제로. 네. 그러면은 세타 기본 시그마 제곱의 분포가 분산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와 유사하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과 유사합니다. 마치 진짜로 가상 표본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시그마 제곱을 여기서 U 재료를 추정하는데 생기는 이제 변동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자면 가상 표본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상 표본 사이의 표본 평균이 사전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서의 분산이 사전 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예전에 아, 그, 네, 얘를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두, 네, 네, 이걸 지금 밝히겠습니다. 이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주면 컨주건시가 성립합니다. 사준 분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사후 분포도 정규 역감마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이렇게 모델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분산이 0에서 무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마 분포를 일단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근데 분산의 역수도 똑같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옐로우 가마 분포를 잡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후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 모를 때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게 분산 기준입니다. 얘는 정밀도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것의 뜻은 이겁니다. 인버스 감마. 그래, 인버스 감마. 따라서 U 시그마 제곱의 분포는 사전 분포도 정규 역감마 분포고 사후 분포도 정규 역감마 분포입니다. 이게 교재에도 약간 혼용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이게 정밀도 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립니다. 책 읽으실 때. 그래서 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컨주건시로 계산이 한 방에 됩니다. 이걸 안 쓰면은 수치 최적화를 쓰거나 MC를 돌리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정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컨치퀀시로 바로 정규 역감마 분포가 나와줍니다. 그렇고요. 사후 분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뭔가 유사합니다. 생긴 게. 네, 특히 얘가 많이 유사한데요. 이전에 저희가 분산을 알고 있을 때 사후 평균이 네, 다 쓰진 않고 정밀도의 가중 평균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가중 평균입니다. 아파 제로죠. 네, 똑같이 저희가 만약에 확신이 크다. 저희의 사전 평균에 대한 확신이 크다. 이게 분명히 맞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후 평균과 사전 평균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으로 거의 수렴합니다. 그게 아니고 데이터가 엄청 크다. 그리고 데이터를 신뢰한다.
그러면 표본 평균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후 이제 분산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의미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이건 사전에 저희가 설정했던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한데요. 이 부분은 표본 평균과 뮤 제로, 즉 데이터 평균과 사전 평균의 차이로 구성된 페널티항입니다. 얘네들을 키우면은 분산이 커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이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렇고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결국 해냈어요. 세타랑 세타 기분 시그마 제곱 그리고 데이터 이 사후 분포를 구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구하고 싶단 말이죠. 이 마진이 결국 뭐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을 걸쳐야 됩니다. 그 대신에 몬테칼로 샘플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줄에 의하면은 시그마 제곱을 먼저 추출을 하는데요. 왜 평균을 먼저 추출 안 하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왜 분산을 먼저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샘플링 할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만 조금 더 제가 부연을 해드리자면 세타를 먼저 추정을 해버리면 결국 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인버스 감마가 아니라 스케일드 인버스 감마입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따라서 얘를 먼저 하고 네, 얘, 얘, 얘로 업데이트 한 다음에 해줍니다. 네, 이것이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이게 마진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파인이 여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사전 표본 크기 있죠. 그 가상 표본 크기. 네. 얘가 클수록 또 분산이 작아집니다. 세타에 대해 이제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도 저희의 사전 믿음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교재는 안 나와 있는 건데 분산을 모를 때도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CLT랑 비교할 때 쓰겠습니다. 이게 T분포죠. T분포인데 지금 약간 비중심 T분포입니다. 약간 평균이 0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상태고요. 이제 저희가 세 개 남았는데 세 슬라이드 남았는데 조금만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 이게 언제 더 좋을까요? 표본 평균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베이지안 추정량의 MS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해드릴게요. 바로 사전 평균을 저희가 얼마나 잘 설정했냐, 얼마나 진짜랑 차이가 안 나게 잘 때려 맞췄냐에 이제 결정됩니다. 얘가 작으면은 진짜 이제 표본 평균보다 베이지안 에스티메이터가 더 우수합니다. MS가 더 작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MS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분산이 될 텐데요. W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분산은 항상 작고요. 이제 여기 있는 페널티 항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제 사전 평균과 진짜 세타, 진짜 평균과 사전 평균의 차이가 적으면은 베이지안 추정량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모르는데 그냥 대충 뮤제로일 것 같다. 분산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시그마 제로 제곱일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똑같이 가상평본 개념을 들고 오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아파 제로와 n 제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이 뮤 제로의 출처를 시그마 제곱의 출처를 가상 표본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선 둘이 합쳐졌네요. n 제로 크기가 n 제로인 표본에서 내 사전 평균과 사전 분산이 맞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아파 제로에서 n 제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의 인버스 감마는 모수가 이러한데 자유도와 관련이 있고 궁금하시면은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하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정규 모델이 왜 쓸모가 있냐? 우선은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면 데이터의 원래 분포가 이산형이거나 이제 좀 찌그러져 있어도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유효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CLT 덕분인데요. 근데 왜 CLT가 성립하냐?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CLT는 빈도론적인 그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베이지안 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이렇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사업 평균 세타 기븐 Y도 이제 정규 근사가 됩니다. 이제 그 또한 데이터 정보가 많아질수록 네, 평균에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뮤에는 데이터 평균과 사전 평균의 이제 가중 평균이기 때문에 결국엔 데이터 평균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따라서 분산은 거의 0에 수렴하고 이제
사후 평균은 이제 데이터 평균에 수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이지안 정규 이 추론을 평균을 추론할 때는 좋지만은 이제 분산 같은 2차 모먼트나 분위수, 꼬리 누적 확률 같은 고차 특성의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짧게 끝낼 겁니다. 네. 뒤에 이제 컨클루션이랑 서머리 남았고요. 이제 그냥 사실 오늘 앞쪽 내용은 사실 별게 없었는데 뒤쪽은 좀 계산 차력수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준혁이 형이 줄 수 있는 모든 직권을 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계산식이 왜 등장했는지 자꾸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그 직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면은 베이지가 뭔지 다 아시죠 이제. 결국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고 MC는 모수를 사분포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변수나 그 모수의 어떤 지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노멀 모델은 저희가 이제 분산이 주어졌을 때와 안 주어졌을 때에서 나눠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얼만큼 믿음을 갖고 있느냐. 결국 믿음은 정확도고 정확도는 데이터의 양에서 이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는 뭐 데이터 양을 실제로도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버추얼하게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 양을 고려하면은 이제 복잡해 보이던 식들이 이런 변수를 추가했을 때 어떻게 조합 평균이 된다거나 아니면 가중 평균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유도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걱정돼서 그런데 가중 평균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다 아시죠? 가중 평균? 네, 리니어 컨비네이션. 다. 네, 아신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